안녕하세요.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품고 계신 태국 은퇴 이민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천국 위에 태국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해변과 산, 늘 미소 짓는 현지인들, 저렴한 물가까지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콕,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등 도시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서 서구의 많은 은퇴자들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보고 교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진작에 이곳은 은퇴 이민으로 올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태국으로의 이민을 뜯어말리고픈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은퇴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실 텐데요. 저도 조만간 50줄이죠. 이 나이가 되면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하루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술집이나 재즈바도 어느새 피곤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도전하는 것이 살짝 주저됩니다.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하는 것도 관절에 무리가 가죠. 여기서 이미 적응한 분이 아니라 65세가 넘어 은퇴로 오게 되면 이곳의 기후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끼는 것도 눈치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은퇴 전에 여기 와서 살아보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어야 누리고 즐길 것들이 많죠. 두 번째는 생활비 문제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물가가 저렴하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돈 싸들고 와서 현지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입맛을 바꾸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처음에 이것저것 맛보다가 결국은 한식을 주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문제는 한식당이나 한국 식료품 가격이 한국의 두세 배는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대중교통도 없어서 대부분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셔야 해요. 방콕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조차도 한국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동 비용만으로도 꽤 큰 돈이 나가는 셈이죠. 세 번째로 걱정되는 건 의료와 안전 문제예요. 은퇴 이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의료비인데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현지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더구나 외국인이다 보니 범죄나 사고, 질병에도 더 취약한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도움받기가 쉽지 않아요. 네 번째는 소통과 커뮤니티 문제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가 더 소중해지잖아요. 그런데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아니 언어가 된다고 해도 태국인이나 외국인들과 진짜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인 커뮤니티를 찾게 되는데 여기 계신 한인분들도 각자의 사연과 철학, 생활 방식이 있어서 서로 공감하며 깊은 교류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로는 한국의 좋은 복지 혜택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복지도 정말 좋아졌잖아요. 동네마다 있는 도서관, 문화센터도 그렇고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사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당연히 높은 비용을 내야 하겠죠. 게다가 한국인 눈높이나 취향에 딱 맞는 서비스를 찾기도 쉽지 않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현지에서 살아보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태국이 따뜻하고 저렴하고 타이 마사지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인이라는 것을 지우고 이곳의 새로운 국민으로서 동화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태국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더 많을 것 같으시다면 차라리 한국에 계시는 게 여러모로 더 나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익숙한 환경에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올해 프랑스계 투자은행 네티시스가 발표한 글로벌 은퇴지수 GRI에서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나라 20위에 랭크됐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은 갸우뚱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0위권 내 유일이고 일본 싱가포르를 따돌린 1위 국가죠. 이 조사는 은퇴 후에 이주해서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자국민이 그 나라에서 은퇴하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재밌는 점은 세부 항목 중 건강보건 부문과 삶의 질 지수는 44개국 중 거의 꼴찌라는 아픈 현실. 인프라는 좋은데
확실히 팍팍하긴 한 거죠. 반면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하겠다면 어디로 갈까? 미국의 은퇴 전문 잡지인 인터넷 저널 리빙에서 발표한 Best Places to Retire in 2025, The Annual Global Retirement Index에 의하면 1위는 파나마, 그 뒤로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뒤를 이었는데요. 다들 따뜻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이민 혜택이 높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11호, 말레이시아가 7위에 랭크됐는데 기후와 생활비 부문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게요. 한국의 다이나믹한 생활상과 인간관계를 뒤로하고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낯선 이국으로의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가 때 만난 천국 같은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며 태국으로 오셨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에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은퇴 이민이라는 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다 보니 장밋빛 환상보다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디를 선택하시던지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해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있을 때만 대접받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력, 그리고 적응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